일본은 유난히 미식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은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맛집과 미식 탐방을 꼽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유명 맛집의 실체가 드러나자 해외 관광객들이 역시 그동안 일본의 이미지 메이킹에 속았다는 반응입니다. 일본은 자국 음식의 특징에 대해 눈과 입으로 먹는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면과 위생을 중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요리는 섬나라의 특징을 살려 물을 매개로 한 요리가 중심이 되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맛있는 국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말린 다시마, 말린 가다랭이포, 표고버섯 등 여러 재료를 우려낸 국물을 기본으로 하며 계란찜을 비롯해 많은 음식에 이 육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맛집들이 자신들만의 비법 육수나 비법 소스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곤 하는데요. 이런 일본의 장인에게서 내려온 비법 소스는 손님을 끄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한 맛집에서 사용하는 비법 소스가 공개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달 홍콩 매체 홍콩 이코노미타임즈는 일본 도쿄 유명 맛집의 소스 항아리 사진을 공개하며 온라인에서 크게 논란이 일어났다고 소개했습니다. 화제가 된 식당은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선술집으로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3대째 이어져 오는 곳입니다. 이 가게의 주력 메뉴는 바로 케밥인데요. 이곳에는 케밥의 맛을 좌우하는 비법 소스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최근 이 식당은 일본 방송에 출연해 자신들의 오랜 비법을 공개하겠다면서 커다란 소스 항아리를 내세웠습니다. 더 구체적인 맛의 비법을 묻는 질문에 식당 주인은 3대째 식당을 이어받아 오면서 항아리를 한 번도 씻지 않은 게 비결이다. 온기 항아리에 담긴 소스가 줄어들면 계속해서 새 소스를 채워 넣었다. 맛의 비결은 60년간 변함없는 소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80년 전 식당 주인의 할아버지가 오픈해 60년 전 비법 소스를 개발했고 소스의 맛이 변하지 않고 맛을 보존하기 위해 소스가 담긴 항아리를 단 한 번도 씻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항아리는 오랜 세월 겉면에 흐르는 소스를 닦지 않아 두껍게 굳어진 모습으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60년간 씻지 않은 항아리에 새로 만든 소스를 붓고 또 붓는 것인데요. 소스는 수십 년 세월 동안 옆으로 흘러내리며 항아리의 외부를 뒤덮었고 기괴해 보이는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케밥에 들어가는 고기 재료를 꼬치에 꽂아 이 소스 항아리에 푹 담궜다가 꺼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해당 식당은 일본에서도 전통 있는 선술집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스 항아리는 이곳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상징으로 소개되었죠. 방송을 통해 해당 식당의 소스 항아리가 공개되며 글로벌 커뮤니티에까지 공유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끔찍한 비법이다. 일본 음식은 보기와는 달리 너무 비위생적이다.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다. 박테리아 항아리라고 불러라. 일본은 식당에 대한 위생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걸 보면서도 식당을 찾다니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체의 위생 불감증이 문제다. 어떻게 청소를 60년 동안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저 항아리 외관을 보고도 청소할 생각이 안 드는 건가? 저 소스에 찍은 음식을 어떻게 먹지? 요즘 일본 위생 논란이 심각하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장인 정신을 내세워 전 세계에 일본 음식을 최고의 미식으로 홍보해왔지만 일본 식당의 위생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푸드 세이프티 뉴스의 최신 보도를 보면 일본에선 지난 8월에 저온살균 우유를 섭취한 뒤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에 걸린 사례가 30건이나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고열에 시달리다 병원 응급실을 찾아 입원까지 한 사람들이 사연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을 3박 4일간 여행하고 캐나다로 돌아간 한 네티즌은 고열과 복통, 몸살로 고통을 당하다가 바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20번 넘게 토하고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가 독감, 코로나, 아데노 바이러스 검사까지 다 했지만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왜 아픈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혈액 내에 염증 소견과 기생충이 발견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날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일본에서 생선회나 초밥도 먹지 않았다고 해 커뮤니티에서는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기생충에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며 자신이 일본 여행 중 먹은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에는 계란 반숙이 올려진 일본 라면과 계란 후라이가 올려진 고기볶음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일제히 반숙 계란이 의심된다는 댓글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후 나온 검사 결과는 일반적인 기생충 외에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캄필로박터균 감염으로 나왔다죠. 캄필로박터균은 닭,
칠면조, 뇌지, 소 등 가축의 장에 많은 세균으로 이 균이 감염된 음식을 먹었을 경우 발열과 구토, 복통을 동반하는 식중독에 걸립니다. 대부분의 캄필로박터균은 열에 약해서 70도씨에서 1분만 끓여도 사멸하는데요. 해당 일본 식당들은 소나 돼지내장과 반숙 계란을 재료로 사용하면서도 물컵이나 젓가락 등 식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유명 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한 곳에서 30년 넘게 영업을 이어오며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의 한 식당으로 이 식당의 주력 메뉴는 나가시 소면입니다. 나가시 소면은 대나무를 반으로 갈라 만든 수로에 물과 함께 흘려보낸 소면을 젓가락으로 건져 간장 육수에 찍어 먹는 일본의 여름철 인기 별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면을 흐르게 하는 물을 지하수나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었죠. 물에 있던 캄필로박터균이 식중독을 일으켜 한 달 동안 892명의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기차역에서 판매하는 131년 전통 도시락을 먹고 50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해외여행이 활발해진 현재 일본 식당의 위생 논란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상대로 위생 테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유명 회전 초밥 체인점에서 한 남성이 회전 중인 초밥과 간장병에 침을 묻히는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고깃집에서 사용한 이쑤시개를 다시 통에 넣고 알아챌 수 없도록 섞어 놓는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려 큰 논란이 되기도 했고, 손님들이 공용으로 쓰는 생강절임 용기에 담배꽁초를 넣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죠. 일본은 늘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졌던 해외 매체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CNN은 일본의 상징적인 음식을 먹는 방식이 바뀌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회전초밥을 먹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초밥 테러로 일본의 컨베이어 벨트 레스토랑이 중단되는 것을 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일본에서 잇따라 벌어진 위생 테러 사건 이후 회전초밥집이 중단된다는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이 생강절임 용기에 담배꽁초를 넣는 영상이 퍼진 이후 해외 매체들이 일본 식당의 위생을 지적하자 도쿄도 지역의 회전초밥 프랜차이즈들은 더 이상 회전벨트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회전초밥 문화를 사라지게 하고 있는 거죠. 가디언은 컨베이어 벨트 위를 이동하는 초밥을 골라 먹는 재미는 사라졌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인들의 장난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인들이 스스로 일으킨 문제로 일본의 식문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일본 식당의 위생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관심받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다라며 비난하고 있죠. 그동안 숨겨왔던 일본의 어두운 면이 전 세계에 모두 알려지면서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음식으로 자부심을 가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